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월 18일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오차범위로 윤석열이가 이재명한테 앞서갔다. 즉 윤석열이가 41%, 이재명이가 34%로서 7%의 차이를 보이면서 윤석열이가 앞서갔다 하는 거죠. 이것 좀 이따 분석해 드립니다. 이것도 틴 여론조사입니다. 틴 여론조사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이유가 너무나 많은데, 인간성이 결여됐다는 거예요. 인간성이. 인성이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 진보들이 지금 이재명 지지를 갖다가 추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좌파 진보들이 윤석열을 찍을 일은 만무하다 하는 걸 아셔야 되고, 어제 같은 경우도 오늘인가 어제 성남 가서 또 눈물을 찔찔 짜고 올리며 또 선거 광고를 갖다가 나는 교복을 못 입어봤다 성남의 눈물 표현하고 찍는데 이놈이 이 정도면 완전히 미친 거예요. 응? 이재명이는 지금 뭐 50대 후반쯤 되니까 그 60대나 50대 후반 사람들이 당시에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정규교육을 못 받고 검정고시를 하거나 공장 노동자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지금 와가지고 나는 과거에 교복도 못 입어갖고 소년공으로서 팔이 그렇게 됐으니 그걸 회한과 참회를 삼으면서 우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주 인간성이 더러워요. 자기의 과거를 꺼내면서 성남 가서 그래 공장 노동자들, 성남 공장 노동자들 지금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호소를 하면서 이놈의 자식은 요번에 선거 기간 한 100일 동안 계속 울면서 지랄 발광을 해. 거기 펴줄 사람은 없어요. 다 모였어요. 응? 국민들이 묻는 것은 너가 그래서 소년공으로서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으니 변호사도 되고 경기도지사도 됐으니 사회에 공헌한 것이 뭐냐? 너 현재 모습이 뭐냐는 것을 묻는 것이죠. 매일매일 터지는 김혜경 배소연이라는 것과 7급 공무의 녹취록이 계속 터지니 그래서 네가 그렇게 어렸을 때 가난하면서 배움의 욕구로 그래서 출세를 했는데 그 출세한 결과가 공금을 가지고 한우 등심 안심 시켜 먹고 복요리 시켜 먹고 초밥 시켜 먹고 샌드위치 시켜 먹고 그런 거였냐. 그런 거죠. 난 이게 큰 영향이 없을 줄 알았더니 영향이 대단하네요. 그러나 모른다. 그리고 지금 그 여론조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윤석열이 앞서가는 게 맞아요. 이제는 앞서가는데 제가 요번 주까지는 결론 난다 그랬는데 앞서가는 게 맞는데 지지자들이 성산이 없냐 하고 물었더니 지지율은 파도와 같은 거다. 성찰하고 노력하겠다. 이런 말을 하죠. 이놈의 자식이 성찰하고 노력하는 것은 노력은 열심히 해. 아주 사악한 노력이란 것이죠. 아주 비루하다는 것이죠. 성찰은 개똥의 성찰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기회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니 국민들이 믿을 수 없다 하고 낙인 찍혀 들어가는 거고 지지율은 파도와 같다. 똥물에도 파도는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 이재명이는 문재인과 결별을 안 하고 문재인 세력도 얻고 싶고 명파 세력도 얻고 싶고 그래서 문재인과 차별을 하지 않고 문재인을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똥물의 파도는 없어질 것이다. 퐁 튀다가 마를 것이다 하는 거고 지금 안철수가 오늘 발인을 끊는나 봐요. 그 운전기사가 아마 당협위원장 등 손씨였나 봐요. 손동지와 우리 모두가 추구했던 그 길을 향해 안철수는 강철같이 단단하고 동아줄처럼 굳건하게 그 길을 가겠다. 반드시 이겨서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기득권 없는 공정한 세상, 정직한 사람들이 존중받고 땀 흘린 만큼 인정받는 세상을 만들겠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론조사 외에는 단일화 안 하겠다는 소리죠. 제가 초도부터 2달 전부터 안철수는 끝까지 갈 것이다 하고 제가 천명을 해드렸고 안철수는 요번에 끝까지 가야 됩니다. 윤석열의 득이 되고 이득이 되고 또
그 정권을 갖다 교체하든 안 교체하든 안철수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번에 정치 지형이 결판납니다. 안철수의 진정성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지금 그 국힘에서 조롱과 멸시와 희롱을 하는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거 갤럽 여론조사 분석하기 전에 어제부터 광주 쇼핑몰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2030들의 주도로 지금 난리가 나고 그게 기사되고 있죠.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고고TV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광주 쇼핑몰이라는 것은 저는 국힘 지지자고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한테는 정권을 줄 수 없고 문재인 2기를 열어줄 수는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말이 맞다. 광주 쇼핑몰 이런 공약은 이거 사기업 유치죠. 쇼핑몰을 갖다 공기업에 살 수는 없으니 사기업 유치인데 이런 것을 일개 지역에 가서 광주를 들썩이게 할 요량으로 이것도 적개심 적의심의 발로죠. 윤석열이가 뭐랬습니까? 인구 100만 원 넘는 도시에 쇼핑몰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냐 하고 이랬죠. 그죠? 말 됩니다. 이 쇼핑몰 이런 걸 갖다가 대통령이 공약으로 걸고 대중연설을 하는 것은 난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보수고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 그러는 사람이지만 이재명 때문에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일개 구청장이나 또는 시장 선거에서 나올 말이지. 광주시장 선거에서 대통령은 공적인 인물이죠. 그죠? 사적으로는 자유로워되고 사적으로는 그죠? 균형과 평등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아니 이런 자잘구레한 걸 갖다가 광주 가서 광주 쇼핑몰 공약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20대 남자애들 30대 애들은 야 드디어 전라도가 뒤집어지기 시작했다. 두 번째 이유는 광주 쇼핑몰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지금 그 쇼핑몰이라는 그 복합 쇼핑몰을 말하는 거죠. 그 뭐 이마트 스타필던가 롯데마트 스타필던가 그 이마트 신세계하고 롯데그룹 롯데마트가 지금 쇼핑몰을 그 이천이라든가 어디 그 경기도에 몇 개 해놨죠. 그거 가봐요 흥해요. 그거 다 적자예요. 주말에만 쬐끔 복잡거리고.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 경기도 이런 데 주로 그 하는 것은 서울에 못하죠. 복합 쇼핑몰을 땅값 비싸니까. 그거는 수도권에 2,500만의 배후 인구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울경에도 한 몇 개 있나 봐요. 거기도 800만 원에 850만의 배우지가 있어요. 부울경. 대구까지 끌어들이면 1,300만 정도 되겠죠. 대구가 TK가 한 500만 되니까. 그런데 이 광주 전라 해봐야 몇 명이 500만 명 정도 되죠. 저 해남 땅끝 마을에서 복합 쇼핑몰 일이 있어요. 광주의 기반 시설은 다 있어요. 그 대전 충청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거는 대통령 후보가 할 말이 아니다. 근데 이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2030들은 이게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것. 2030들은 정신을 차려라. 선거는 그런 게 아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후보를 공약을 내야 되며 국가 시책을 갖다가 논하는 자리고, 그죠? 뭐 철길을 깐다거나 고속도로를 깐다거나 아니면 산업 기반 다지를 만든다거나 이거지. 일개 자영업자들이 하고, 자영업자들이나 또는 사기업이 하는 것을, 그것도 뭐 대규모고 산업단지도 아니고 첨단 산업도 아니고 복합 쇼핑몰 갖다 던진 것은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할 말이 아니었다. 기가 차요. 전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나온 말이다. 아니고 윤석열이가 갑자기 나온 말 없어요. 다 원고 써주는 대로 해요. 이준석이가 3주 전부터 보고를 했고 심혈을 기울인 공약이다 하는데 어떻게 이런 공약이 나오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뭐 리서치인가 뭐 코리아 리서치인가에서 광주 전라가 33%의 윤석열 지지율이 나오죠. 뻥이다. 그건 뻥이다.
그거는 튀는 여론조사고 그렇게 될 리가 없다. 아무리 광주인들이 이재명이 싫고 문재인 싫지만은 33%를 갖다 윤석열을 지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또 하는 말이 호남의 득표율을 30%로 상향 조정한다. 득표 목표율을 30% 상향 조정하면 TK도 그 이상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고, 지금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튀었어. 이거 정확하지 않다. 그거 TV는 사실만 방송하고 일부러 윤석열을 비판하거나 국힘에 경각심을 줄이는 사람 아니에요. 어제 발표한 미디어 리서치를 보면은 윤석열과 이재명이가 43대 40%, 3% 차이 난다. 이게 맞을 것이다. 3% 내지 5% 차이 나는 게 윤석열이가 이재명을 3% 내지 5%로 리드하는 게 맞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어제 공통파 3사도 그렇고. 그저께 나오는 MBS도 튀었고, 오늘 이거 갤럽 여론조사도 튀었어요. 보시죠. 갤럽 여론조사가 15일에서 17일까지 하고, 유선 RED 10%도 했고, 응답률이 14.1%다. 꽤 나왔죠. 14.1%. 항상 말씀드리지만 응답률이 많을수록 여론조사의 정확성은 맞는다. 지금 보면은 이재명이 34%, 윤석열이가 41%, 안철수가 11%다. 안철수가 11%나 나온다. 이게 핵심 변수가 된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은 이재명이가 저번 주보다 2% 떨어지고 윤석열이가 37% 4%가 올라서 오차 범위에 박히다 그러는데 꽝이다. 뻥이다. 튀었다. 이재명이 보면 계속 35%예요. 평균이.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도 다 그래. 그만큼 이재명의 비호감이고 인간적으로 싫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 진보 좌파들도 이재명 싫어해요. 명빠들만 제외하고는 할 수 없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이가 4% 올라가서 불과 한 달 전과 비교하면 거의 한 8%가 올라가죠. 한 달 전하고 비교하면 1월 11일부터 13일 비교하면 41%. 아직까지 11월 5일 날 당내 후보 경선이 끝난 지지율을 회복 못했다. 그때 42%, 43% 나왔어요. 갤럽에서도. 아직까지 윤석열은 완주체제는 되겠지만 완성체제는 못 가졌다. 그럼 고고TV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이 안철수 11%가 되게 중요해요. 그 안철수는 총리직 경기지사 후보 그런 거 가지고 움직일 사람 아니라니까. 안철수는 대통령의 목표라니까. 아니 벌써 했지 그럼 그런 거를. 그거 장난치지 말라고 국힘에서는. 끝까지 가고 국힘이나 윤석열이나 안철수나 요번에 결판돼. 지금 보면은 왜 튀었다고 그러느냐. 응답차정을 보면은 보수층이 진보층보다 20%나 앞서게 응답을 했어요. 튄 거지 이거는. 지금 진보층들은 이재명이 때문에 창피해가지고 그래도 막상막하는 될 줄 알았는데 윤석열이가 뭐라 멍텅구리라서 이렇게 지고 있으니 쪽팔린 거야. 응답 잘 안 해요 진보층들은. 그게 샤 이재명으로 선거날 나타날 것이다. 전라도도 마찬가지다. 보수가 317명을 갖다가 응답을 했고 진보는 228명을 응답을 했어. 그죠? 90명을 더 응답을 해. 거의 40~50%가 보수가 더 응답을 해. 틴 조사죠. 이걸 갖다가 말이지 그 20대 남자 이놈의 자식들은 그냥 드디어 MBS도 튀었다 그러더니 그거 TV에 한 말이에요. MBS가 튀었고 아니 그거 믿으면 안 된다 그러더니 한국갤럽 봐라. 한국갤럽도 말이야 7%는 앞섰다. 이게 튀인 거냐? 튀었다 이놈의 자식들아. 보수가 317명이 응답을 하고 진보가 228명을 응답하라고 중도가 330명이 응답을 했다. 근데 보수층에서도 이걸 잘 봐야 돼요. 보수층에서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게 69%뿐이 안 나온다. 윤석열을 지지한 69%뿐이 안 나온다. 진보층에서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게 63%뿐이 안 나온다.
진보층에서도 이재명을 14%를 버리고 보수층에서도 윤석열을 15%를 버린다. 전체적인 추세는 윤석열이가 상승세고 앞서가는 건 맞지만은 여전히 둘 다 비호감이고 둘 다 믿을 수 없다 하는 게 국민들이죠. 그런데 보수층에서 보면은 안철수가 8%나 나오고 중도층에서는 15%나 나오고 진보층에서도 안철수가 8%가 나온다. 튀었다. 튀어도 한참 튀었다. 뭐 뻥튀기 같이 튀었다. 자, 지역별하고 연령별로 가보면 일단 맨 밑에 연령별부터 봅시다. 연령별로 보면 놀라운 게 나오죠. 이것도 튀었다.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다. 안철수가 20대에서 21%나 나와. 21%나. 그리고 유보율이 18%야. 누구도 지지 않는다가 18%야. 응? 20대 남자애들은 정신 차려라. 너희가 하는 짓을 보니까 6070 나이 드신 분들보다 더 심하더라. 안철수가 21% 나오고 이재명이가 20% 나오고 윤석열이가 32% 나온다. 3분등이 그냥 거의 들어간다. 선거 당일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30대는 윤석열하고 이재명이 비슷한데 안철수가 또 15%나 나온다. 40대에서는 이재명이가 배를 앞서가고 50대에서는 윤석열과 이재명이가 비슷하게 되고 60대에서는 윤석열이가 이재명의 배를 넘어가고 70대 이상에서도 배를 넘어간다. 제가 말씀드린 50대, 60대의 스윙보트다. 20대는 영향이 없어요. 댓글이나 달고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지. 그러면은 60대가 50대 후반부터 60대가 윤석열로 몰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50대는 박빙이요, 60대는 윤석열이가 배를 넘어가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도표에서 보수층이 319명이고 보수층이 317명이고 진보층이 228명이고 50대 60대에서도 역시 보수층이 50%가 더 응답을 했으니 이것도 튀었다. 이것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로 가보면은 이것도 튄 거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보수층이 317명 응답하고 진보층이 228명 응답했으니 50%가 보수층이 더 응답했으므로 이것도 맞지가 않는다. 서울은 윤석열, 그래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면 서울이 윤석열이가 44%로 10% 이상을 앞서가고 경기도는 인천 경기는 박빙 36% 동률이고 다른 건 볼 필요 없고 부울경으로 넘어가면은 광주 전라 한번 봅시다. 광주 전라 보면은 이재명 68% 윤석열 18% 나오죠. 그죠? 그런데 대구 경북으로 가보면은 이재명이 21% 나오고 윤석열이 60% 나와. 이거를 믿겠어요? 20대 사람들하고 20대 청년들하고 또는 대개운들 이건 믿겠어요? 안 믿죠, 이런 거는. 아니 어떻게 TK에서 윤석열 60%뿐이 안 나와? 광주 전라 이재명이 얻는 거는 68%인데 TK가 잘못됐어. 이거 잘못된 거 이렇게 말할 거죠. 윤석열이가 광주 전라에서 18%를 얻었는데 이재명이가 TK에서 98%를 얻었어. 이재명이가 TK에서 21%를 얻었어.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말씀드렸죠. 보수층이 진보층보다 40% 이상을 더 응답을 했는데 이 정도면 역전이죠. 역전. 완벽한 이재명의 역전이죠. 그렇죠. TK는 보수의 본산이다. 제일 중요한 게 부울경이다. 부울경도 윤석열이가 거의 더블로 48%, 이재명이가 27%. 근데 이것도 튀었다. 윤석열에서 40%를 빼봐라. 54, 5, 20%를 빼면은, 그걸 갖다가 이재명한테 갖다 붙이면은, 40%만 빼봐. 4, 5, 20% 갖다 붙이면은 이재명이가 이기는 거로 나온다. 이 여론조사를 보는 방법이 지금 너무 헷갈리는데,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나 또는 방송에서 또는 신문에서 여론조사가 왜 이런가 하는 걸 제가 많이 파일업을 해놨는데요. 그런가 하면 너무 도식적이 되고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저는 진보 보수층이 얼마나 응답을 하고 또는 세대별로 얼마나 응답을 하는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심각해요. 내부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연령대로 다시 한번 보시죠. 60대가 194명을 응답을 했죠. 194명을. 60대가 인구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베이비 부모 세대에. 어? 근데 50대보다 60대가 더 많아, 인구가. 그런데 50대가 230명을 갖다가 과표집되고 60대는 194명뿐이 안 돼. 국민들은 여론조사 응대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둘 다 징글징글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가 전체적인 추세로는 앞서가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요번 주까지 끝났어요, 요번 주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